지난 22일 푸틴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갈 운명에 처했죠. 무심하게 기사를 읽다가 저는 만약 내가 내일 전쟁터에 가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러시아에 살았다면 저도 분명 전쟁터에 끌려갔을 겁니다. 저는 금융, IT,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럼 진짜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총도 쏴보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받아보긴 했지만 포탄과 총알이 오가는 실제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전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징집 대상이 된 러시아의 사람들도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푸틴이 일으킨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많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한쪽에선 푸틴의 정신 나간 행보에 반대하는 거친 시위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를 탈출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러시아 시민들에게 퍼진 공포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에 저를 대입해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니까 제 고민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예측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제가 만약 러시아에 살고 있었다면 재테크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설사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해도 온전히 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지금 2022년도에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민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국에서 20년 일찍 태어났어도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서 살았어도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개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종류의 고민거리가 주어질지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게임 캐릭터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도 모든 게임 캐릭터는 그 게임의 규칙에 따라야만 하고 그 게임 지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철학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적 논의 중 하나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그 사회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조주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구조주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구조주의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9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망자와 2300만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는 비단 사람이 많이 죽고 땅이 폐허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비극적인 전쟁은 인류에게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인간은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죠.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이라는 본질을 가졌다는 정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인간을 정의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중 하나가 많이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이죠.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신에게 기대지 않는 이른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말합니다. 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면서 인간에게는 종교적 본질, 이성적인 본질,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본질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선택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세상에 던져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의미했어요. 20세기 초에 이러한 실존주의의 물결로 개인들에겐 인간의 본질을 규정 지으려던 외부적인 틀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온전히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의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태어나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회의 관습에 따라 의미를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4개의 바퀴가 있는 운송수단을 한글로는 차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건 어떤 정해진 규칙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한 각기 다른 맥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4개의 바퀴가 있는 운송수단을 한국어로 차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면 한국에 태어난 이상 이 약속을 따라야만 합니다. 제 마음대로 차를 캬라고 부른다면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 언어의 모든 부분은 그 사회의 체계와 관습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개인들은 이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이러한 소시르의 언어학을 시작으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조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레비스트로스와 푸코, 알티세르와 같은 프랑스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분석했는데요. 그들이 집중한 건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으며 살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셸 푸코는 그의 책 말과 사물에서 인간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논의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는 개인은 텅 빈 세상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구조, 푸코의 개념으로 말하면 에피스테메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석하죠. 이와 같은 연구를 한 푸코를 비롯해서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들은 완전한 개인의 자유는 환상이라는 생각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고 개인을 규정짓는 구조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주의에 대한 논의를 공부하면서 저는 지금 내가 하는 이 고민이 정말 나의 고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회의 구조가 개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또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철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논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건적건 개개인의 사고방식이 그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대학에 진학해서 스펙을 쌓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 돈을 버는 삶을 자연스럽게 추구해왔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도 저만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저는 돈을 추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평가받는 한국 사회의 구조와 관습을 저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에 정면으로 맞서서 무소유의 정신으로 도인처럼 사는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똑같이 돈을 추구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와 관습을 따르면서도 저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여기까지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으로 구조주의에 관한 철학적인 논의까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으로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고민은 얼마나 순도 높은 여러분만의 고민이신가요? 조금 진지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생활 밀착형 철학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